안녕하세요, 엠마쌤입니다. 오늘 영상은 책을 안 읽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책을 읽고 좀 요약 정리해드리는 그런 영상을 찍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제가 정말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내용을 좀 정리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 오랜 꿈 중에 하나가 창업가들을 위한 독서 커뮤니티? 독서 모임을 만드는 게 목표여서 올해 언젠간 한번 만들어 볼 것 같아요. 혹시 나도 혼자 책 읽는 것보다 같이 책 읽으면서 으쌰으쌰 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대표님들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 이 화면에 보시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세계에서 가장 빨리 자라나는 나무가 혹시 어떤 건 줄 아세요? 힌트는 요 뒤에 있는 그림에 있습니다. 바로 대나무. 대나무가 무려 하루에 60cm 정도 자라난다고 해요. 근데 모죽의 씨를 땅에 뿌리면은 무려 5년 동안은 땅 위로 싹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자라는 대나무도 5년이라는 그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고, 땅 깊숙이 뿌리를 내리면 뿌리를 내릴수록 더 위로 자라난다라는 게 저는 되게 인간의 삶이랑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땅속에 깊이 뿌리를 우리도 내려야 하는데, 뿌리를 내리는 걸 도와주는 게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책이, 저도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책을 정말 많이 안 읽었는데, 언제부터 좀 책을 많이 읽기 시작했냐면은 정신적으로 힘들 때라던가 내가 지금 사고하는 게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으로 많이 사고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각이 될 때 응급처방이 필요해 하면서 책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강추드리고 싶은 책은 이나모리 가즈오라는 일본의 사업가, 교세라의 창업가 할아버지인데 살아있는 경영의 신이다 막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많은 책을 쓰셨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인생을 바라보는 안목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 사고법이라는 얘기를 해요. 어떻게 사고해야 되는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어떻게 인생을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안목을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오늘 저의 마음에 굉장히 깊은 울림을 줬던 그 사고법 한 5가지 정도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고법 같은 경우에는 명랑이라는 단어인데요. 저는 이 명랑이라는 단어가 제 인생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예요. 좀 나랑 친한 단어가 있으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명랑이라는 단어가 저랑 되게 친한 단어예요. 왜냐면은 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많이 하셨던 얘기가 명랑하게 살아라라는 말을 많이 하셨거든요. 다른 단어보다도 그냥 명랑하게 살아라, 뭐 성공해라 이런 거는 한 번도 없어요. 공부하라는 말도 안 하셨고 그냥 명랑하게 살아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된다고 믿으면 반드시 된다라는 컨셉이에요. 이게 제가 사업계획서 챌린지를 하면서 강의를 할 때도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한 3년 전, 4년 전에 썼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보면은 그때 이렇게 앞으로 몇 년 뒤에 할 것이다 라고 계획에 썼던 것들이 되더라. 그래서 제가 사업계획서 쓰실 때 쓰는 대로 되니까 정말 잘 써보세요 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명랑하게 살자.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첫 번째는 소망을 먼저 품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 책에서도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인생을 살고 싶다, 장래에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또는 회사를 이렇게 성장시키고 싶다라는 소망 자체를 가지는 거. 소망이 없다고 하면은 이 소망이 이뤄질 리도 없겠죠. 애초에 소망이 없는 분들, 그러니까 꿈을 아직 꿔보지 않은 분들은 10년 뒤에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을까를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지금 이걸 하고 있고요. 저희 팀원들도 같이 이제 하자고 해서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에는 엄청난 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엄청난 힘이 숨어있고, 이 굳센 소망이랑 잠재의식까지 침투한 염원이기 때문에 자나 깨나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집요하게 생각하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꿈을 우리가 꾸고 나서도 항상 까먹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프린트해서 어디 붙여놓거나 적어놓거나, 의식적일 때만이 아닌 무의식에서도, 잠재의식에서도 이 꿈이 생각나게끔 하려면은 계속 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소망을 푸는 게 첫 번째 키워드였고, 두 번째 키워드가 이제 신념이라는 키워드였어요. 신념이라는 키워드는 뭐냐면은 깜깜한 터널을 밝히는 횃불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앞에 보이지 않는 상황일 때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인생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근데 저뿐만 아니라 저희 팀원들도 얘기를 해봐도 살아온 날만큼 앞으로 더 살아야 되고, 심지어 이제 20살인 친구들은 진짜 한참 남은 거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근데 그거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나만의 신념 가지기, 나만의 철학 가지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나의 앞으로의 인생은 분명 밝을 것이다, 이걸 믿어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회사는 앞으로 반드시 발전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심하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마음속에 근데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을 푸는 순간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노력이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누가 봐도 부정적인 상황이고 누가 봐도
답이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행복회로 돌리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는 신념을 가지고 마음에서 정말 우러나온 신념 있죠. 순수하고 굳센 마음이라는 이 신념을 계속해서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이 얘기가 되게 좋았는데 창조적인 일을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깜깜한 어둠 속에서 더듬어 나가는 듯한 일이다. 그리고 창조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일수록 마음속에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든 자기만의 일을 하고 계신 분이든 어떤 분이든 간에 창조적인 일일수록 더욱더 좌절에 빠지기가 쉬운 깜깜한 어둠 속으로 더듬어 간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내가 일단은 신념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 잘 될 거다라는 신념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영국의 탐험가 어니스트 셰클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때 당시에 남극 대륙 횡단을 계획을 했었는데 대원을 모집하는데 만약에 채용 공고를 이렇게 쓴다고 하면은 요새 시대에 누가 갈까 싶은데 계속되는 위험으로 안전한 기환을 보장받지 못한다라고 써있어요. 여기 같이 나랑 탐험하러 가면은 못 돌아올 수도 있어. 까마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써놓고 힘들고 보수도 적고 혹한의 추위에 시달릴 것이고 몇 달간 지속되는 어둠을 견뎌야 한다. 이렇게 해서 뽑았는데 28명이나 같이 갔어요. 혼자 간 게 아니라 28명이 되는 팀원이 같이 남극 대륙 횡단을 했는데 이때 이제 또 골 때리는 게 도착하기도 전에 배가 침몰을 한 거예요. 횡단을 하려면 일단 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배가 침몰을 하다 보니까 횡단을 하는 거는 고사하고 다시 돌아올 수도 없게 돼버린 거죠. 그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28명이 어떻게 했냐면은 서로 힘을 합치고 우리 될 거다. 너무 좌절스러운 상황에서도 그 생명이 위태위태한 이 상황 속에서도 같이 힘을 으쌰으쌰 모여서 초기에 목표한 거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생존에 성공을 합니다. 이거를 22개월, 그러니까 1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여기서 이제 살아남은 거예요. 남극 섬에서 살아남아서 전원 살아서 귀환했다라는 엄청난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신념이 얼마나 중요한가. 만약에 누가 여기서 좌절해버리고 여기 먹을 것도 없고 너무 춥고 막 그러면은 그냥 다 죽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도 신념을 가지면서 우리는 잘 될 거다. 빛이 있을 거야. 해결책을 찾을 거야. 라는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회사는 앞으로도 반드시 발전할 것이다 와 같은 창업가들을 위한 그런 마인드셋도 이 책에 되게 잘 나와 있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세 번째의 사고법은 내 마음에 불을 붙일 사람은 나 자신뿐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일을 사랑하고 일에서 기쁨을 찾아야만 인생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진짜 내가 내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일이더라도 돈을 벌게 되면은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항상 수반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일을 처음에는 좋아했지만 하다 보면은 더 이상 안 좋아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분 되게 많이 봤거든요. 취미로 이 일을 시작했는데 이걸로 돈을 버는 순간 일은 일이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이다우리 가족 회장이 얘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일을 좋아하라고 노력하라는 얘기가 저는 되게 신기했어요. 위대한 업적을 달성한 사람은 자신의 일을 진심으로 사랑을 하는데 그들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었던 행운하거나 마음을 고쳐먹고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일을 어떻게든 좋아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후자에 속한다는 거예요. 노력했다. 나는 진짜 이 일을 어떻게든 좋아해보려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사람도 만나보면서 계속 그 분야를 알아가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게 키포인트지 않을까? 요새 유튜브에 신기하게 일론 머스크가 되게 많이 나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요새 그 컨텐츠가 되게 많이 뜨던데 일론 머스크뿐만 아니라 스티브 잡스 누구든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그 컨텐츠들의 99%는 좋아하는 일을 해라 라는 얘기가 항상 빠지지 않는 조언 같아요. 근데 그 얘기가 되게 저는 어렵게 느껴졌거든요. 좋아한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지? 그리고 좋아한다라는 게 계속 지속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도대체 좋아하는 일 어떻게 찾는 거야?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 찾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 책에서는 노력하라는 얘기, 너가 하는 일을 좋아하려고 노력해라, 이 얘기가 오히려 정답에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계속해서 꾸준히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 여기서 말하는 게 노동의 인격을 만든다라는 얘기에 정말 저는 맞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제 팀원들이랑 이 얘기를 하다가 팀원 중에 한 명이 런한 얘기를 20대 초반에 본인이 너무 감당이 안 돼서 런을 했대요. 그래서 런을 했다고 해서 대단하다. 저는 런까지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 런을 하고 왜 또다시 런을 하지 않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는 얘기가 런을 하고도 실제로 달라지는 건 없더라. 이제 경험
경험담을 듣고 나니까 재밌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세대를 생각해보면은 똑같은 일을 20, 30년씩 한다는 거가 진짜 쉽지 않은 일인데 그거를 해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근면하고 성실하다라는 건데 그 근면 성실의 가치가 요새는 되게 희미해진 것 같아요. 그냥 빠르게 무조건 빠른 성장, 뭐 초고속 이런 것만 사실 사람들이 찾지 얼만큼 오래 그 일을 했느냐에 대한 인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너무 약해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책을 보면서.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가 성실하게 있는 힘껏 계속해서 지속하는 이라는 행위야말로 훌륭한 인간을 만드는 유일한 비결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진짜 저는 이 말에 공감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고생스러운 경험을 피하면서 훌륭한 인간상을 완성하는 사람은 없다. 저도 가끔 일하다가 런하고 싶을 때쯤에 이런 책 보면서 마음 다잡고 아 맞아 런하면 안 되지. 끝까지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 라는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팀원들이랑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이게 좋다고 생각을 했던 게 서로 배우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런 얘기들을 주변에 친구나 가족이랑 잘 이런 얘기를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같이 일을 하는 분들은 진짜 하루에 8시간 최소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8시간을 붙어 있는 동안 정말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성장을 위한 고민에 대한 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나니까 확실히 저도 더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일하는 분들과의 이런 대화를 저는 좀 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친구들이랑은 이런 너무 진지한 얘기 하기는 조금 힘들 때 팀원들과는 오히려 공동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생기는 고민들을 오히려 더 털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하루에 한 가지씩 창의적인 일을 궁리하라 라는 얘기인데요. 하루에 한 가지 정도는 되게 창의적인 거를 뭐든 생각해서 해보는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매일 일상 살아가다 보면은 창의적인 걸 할 일이 되게 없잖아요. 계속 아웃풋만 내야 되는데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없으면은 그만큼 나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본 책 중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24시간은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가 크게 4덩이로 나누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6시간씩 총 4개의 덩이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덩이는 취침 시간. 근데 물론 여기서 더 자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조금 더 자고. 두 번째 시간은 개인의 용무 볼 때, 뭐 예를 들어 밥 먹는 시간, 뭐 이동 시간, 유튜브 보고 노는 시간도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시간은 일하는 시간. 업무를 한다거나 일하는 게 있겠죠. 그다음에 나머지 6시간은 자기개발 시간. 운동을 하거나 독서를 하거나 강의를 보거나 그러니까 정말 공부를 하는 아니면 또는 여기서 창의적인 궁리를 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도 이 안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창의적인 일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정말 내가 새로운 거를 하고 있다라는 거에서 도파민이 이렇게 막 솟아나고 의지가 생기고 더 열심히 재미있게 그 업무에서 흥미를 느끼는 게 중요한데 매번 똑같은 일을 쳇바퀴 돌듯이 하시다 보면은 내가 이거 하려고 사업한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막 하루 종일 서류 정리하고 이러면 현타가 와요. 내가 이거 하려고 이렇게 힘든 길을 가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이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아이디어 구상하고 상상을 해보고 또는 이런 계획을 세워보고 아니면 본인이 좋아하는 뭐 그림 그리기라던가 조금 더 취미에 관련된 거라도 괜찮아요. 창의적인 궁리를 하는 게 그게 한 걸음 한 걸음 모여서 어마어마한 혁신에 이르는 위대한 여정이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내 능력은 얼마일까 했을 때 자기의 현재 능력이 10일지라도 절대 10이라고 얘기를 해서는 안 된대요. 왜 그러냐면은 능력이라는 거는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올라갈지 위로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말고 정말 전력을 다해서 살면은 분명 그렇게 될 수 있고 또 한계 없는 성장을 내가 증명해서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향상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5번째 얘기를 드릴 건데 이 5번째는 주제 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왜 삶을 살아가는가, 왜 태어나서 앞으로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한 번도 저는 이런 내용의 책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동안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이렇게 세상에 기여하고 세상에 헌신하고 세상에 이타적으로 공헌하라라는 말을 어떤 책에서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바로는 남을 도우려는 마음은 나에게 더 큰 행운으로 돌아온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기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은 나만 좋으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이지만 이타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은 고객과 동료를 위하고 남을 돕는다라는 그 마음가짐. 저는 그동안 저한테 이제 질문을
고민을 하셨던 분들 중에 왜 사업을 하냐, 앞으로 뭘 하고 싶은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도 그거에 대한 답을 찾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항상 위대한 일을 해보고 싶다, 죽기 전에 내가 정말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항상 있었지만 이걸 통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것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얘기하는 부분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 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이 큰 팥이 있어서 이 안에 뭐 국수나 스프가 들어있다고 해볼게요. 그거랑 그다음에 이렇게 긴 막대 이제 숟가락이나 젓가락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만 먹으려고 하는 곳이 지옥이고, 천국은 이거를 앞에 있는 사람한테 떠먹여 주는 게 이제 천국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천국과 지옥이 뭐 어디서 불을 타고 있고 뭐 어디는 너무 행복한 유토피아 뭐 지상 낙원이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은 수단이 주어지지만 그 수단을 어떻게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가로 천국과 지옥이 나눠진다라는 내용을 이 책에서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보면서 아 진짜 그럴 수 있겠다. 왜냐면 우리가 인생을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같이 살아가는 세상인데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따라서 진짜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공헌, 이타라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남의 기쁨이 내 기쁨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과 남을 도우며 살겠다라는 마음, 그 다음에 나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정말 모두가 다 행복하면 좋겠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우리 직원들의 가족들까지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풍요롭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면서 살면은 내가 지금 하는 사업이 그냥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을 위한 거고, 더 나아가서 우리 고객들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내 사업을 하는 이유, 우리 회사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미션을 찾는데 정말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에서도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은 그러한 마인드셋을 우리가 갖추는 게 왜 중요하냐 했을 때, 그런 마인드셋을 우리 조직이 갖추게 되면은 결국은 조직 구성원들 모두가 그 인간의 덕에 기반해서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이 덕에 기반한다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하면 고객이 기뻐하지 않을까? 이 사람 또 저렇게 문의하네? 정말 너무 싫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해주면 이 사람 좋아하지 않을까? 왜냐면 나는 이 사람을 도와주고 이타적이고 공헌하고 싶어하는 그 기본적인 나의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만약에 사업을 해나가신다고 하면은 그거를 직원들한테 얘기하게 될 거고, 그 직원들도 그거에 맞게 또 고객들한테 대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고객이 이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고객의 요청이 있기 전에 미리 대응하고 뭐 매뉴얼에 나와 있지 않은 서비스까지 유연성을 발휘해서 제공하게 됐다라고 하고요. 비행기 항공도 하셨어요. 이 창업가분이 교세라를 은퇴하고 나서 일본 항공에 들어가셨는데, 그때 형식적으로 기내 방송을 했던 기장들도 그날 탑승하고 승객들한테 맞는 말을 막 스스로 생각해내서 진심을 다해서 얘기를 하니까 1위가 됐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올바른 사고법, 우리가 인간이라면은 누구나 모름지기 어떤 것이 옳다라고 느끼는 그 선이 있잖아요. 그 선에 기반해서 본인이 생각하고 사고하고 행동하고 일하는 거,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저한테 충격적인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 이런 거는 평생을 봉사하시는 분들이나 그렇게 생각하면 살지 않을까 생각했었거든요. NGO 하시면서 수익은 하나도 상출하지 않고 정말 다 사회에 기부하시고 막 이런 분들, 저는 그런 타입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인생을 산다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 책을 보면서 띵 하고 약간 얻어받았어요. 내가 예전에 남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해라, 사업을 한다라는 거는 사람들을 돕는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지만 그거에 대해서 진짜 내 마음속 그렇게까지 깊게 와닿은 적이 없었는데, 이 책을 보면서 이타적으로 산다라는 거, 그리고 사회에 기여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된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굉장히 제 마음을 울렸던 문구를 좀 가져오면은, 좋은 사고법은 스스로 돕는 노력인 자력이라는 게 있대요. 근데 주위 사람들까지 도와주게 만드는 게 타력이라는 게 있고, 진짜 위대한 우주 또 하나의 타력까지 자기 편으로 끌어만들려면은, 진짜 내가 만약에 위대한 일을 성취하려면은 사람의 지식을 뛰어넘는 힘, 하늘의 도움을 받으려면은 자신의 마음을 이기적인 방향에서 남을 돕겠다라는 이타적인 방향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이 책이. 그래서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기업이라는 것도 세상에 어떤 역할과 어떤 기여를 할
누구일지를 그 궁극적인 존재의 이유를 얘기할 때 우리가 비전이랑 미션 얘기를 하잖아요. 왜 태어났는가? 우리 회사는 왜 존재해야 되는가? 그래서 저는 이 미션을 정할 때 이 책에서 말하는 좋은 사고법을 기반으로 한번 짜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팀원들이랑 같이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상에 자력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사실 축구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스타 플레이어라도 혼자 축구 경기를 하면은 당연히 상대팀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본인 뛰어난 선수라 하더라도. 그래서 자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한계가 있다. 근데 다 남이 도와줘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진짜 하늘이 돕고 싶게끔 이 미션은 정말 되어야만 한다라는 그 공감대를 형성하려면은 내가 가진 마음이 이타적인 방향으로 흘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선한 동기에 의해서 만든 것들이 선한 결과를 불러온다라는 본인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사업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100마디의 조언보다 더 깊은 울림을 줬던 책이어서 이 책을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책 소개는 제가 콘텐츠로는 거의 찍어본 적이 없는데 좀 소개를 드리게 된 것 같아요. 이 책과 함께 왜 일하는가 라는 책도 보시면은 정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개의 책을 굉장히 감명 깊게 봐가지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자라는 대나무도 5년의 숙성 시간이 필요하듯이 여러분들 지금의 나이에서 플러스 5년을 더 하신다고 하면은 그 5년 동안은 내가 인간에서 더 커나가야 되는, 더 성숙해져야 되는 시간이니까 그 시간 동안 어떤 사고법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를 같이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읽는 책들은 종종 이렇게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 다 좋은 책은 아니더라고요. 가끔 이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책들도 있기 때문에 읽어보고 제가 좋은 책들 엄선해서 또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